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주인공들입니다. 유공자를 위한 보훈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사업입니다. 한 주간의 보훈 사업을 살펴보는 보훈 사업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님을 연결하겠습니다. 하두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헌 윤봉길 의사 의거 86주년 기념식이 있었다고요. 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일정강점기 일본군 수뇌부들에게 폭탄을 투척한 윤봉길 의사 의거 86주년 기념식이 중국과 서울 충남 예산에서 있었습니다. 네. 의거 현장인 중국 상하이에 있는 루신공원 매헌기념관에서는 상하이 주재 우리나라 총명사를 비롯한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8일 오전에 기념식이 있었고요. 네. 서울에서는 4월 29일 서초구에 있는 매헌기념관에서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장, 박유철 광복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네. 또 윤봉길 의사의 고향인 충남 예산 충의사에서도 같은 날 예산군 주관으로 추모 달회를 지낸 바 있습니다. 네. 윤봉길 의사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새삼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1908년에 태어나신 윤봉길 의사는 1920년대에 부흥야학원과 월진회를 조직해서 농민 계몽 운동에 힘쓰다가 중국으로 망명한 뒤에는 김구 선생이 이끌던 한인 애국단에 가입해서 본격적인 항일 투쟁에 나섰습니다. 네. 윤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일본 왕의 생일을 맞아서 일본군들이 상하이 쿵커우 공원에서 상하이 점령 기념식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식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군 수뇌부를 폭살하는 의거를 감행했습니다. 네. 이러한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1930년대 초반 잠시 침체되었던 민족 독립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한중 양국 항일연대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체포된 윤 의사는 같은 해 5월 일본 군사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12월 19일 순국하셨습니다. 네. 대구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개원식이 있었다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1일 오후 2시에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동에 위치한 신암선열공원에서 국립묘지 승격을 기념하는 개원식이 있었습니다. 네.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작년 9월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이 올 5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면서 이날 개원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개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또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관계관들, 광복회장과 저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박정길 회장을 포함한 보훈단체장들, 그리고 신암선열공원에 안장된 독립지사 유족 등 총 50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네. 행사는 선열들의 희생 국가가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독립유공자를 추모하고 독립유공자의 유가족이 주인공이 되는 내용으로 다채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특히 개원식을 앞두고는 우리 신암선열공원 인근에 있는 대구 관광고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공원에 안장되어 있는 52개의 묘역을 돌면서 비석 닦기, 헌화하기, 태극기 꽂기 등의 묘역 주변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벌여서 국립묘지 승격을 함께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네. 독립유공자들이 많이 안장돼 있으신 것 같은데 신암선열공원은 언제부터 독립유공자 묘역으로 조성된 곳입니까? 신암선열공원에는 독립유공자 52분이 안장돼 있습니다. 네. 국내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이자 또 우리나라 유일의 독립운동가 전용 국립묘지인 셈인데요. 네. 공원 규모는 36,800평방미터입니다. 원래는 대구시 남구 대명동 일대에 흩어져 있던 애국지사 묘를 1955년에 현 위치로 이전을 해서 1986년 성역화를 위한 공원화 사업이 추진돼 이듬해 준공이 됐는데 공원으로 조성된 이후 31년 만에 국립묘지로 다시 개원하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신암 선열공원에 안장된 52분의 독립유공자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활약을 하신 분들이신지요? 대부분이 대구 경북 출신 독립운동가들이신데요. 네. 3.1 만세운동, 또 광복군과 의병활동, 일본과 만주 등지에서의 독립운동을 벌였던 분들이고, 군자금 모금이나 애국 부인의 활동 등 국내외 항일운동에 참여한 다양한 분들이 안장되어 있으십니다. 네.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으신 분이 1분, 애국장 11분, 애족장 34분, 대통령 표창 2분, 그리고 아직 서훈 취득이 안 되신 분 4분, 이렇게 총 52분입니다. 네. 경북 청송 출신 임용상 의병장의 경우에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영덕에서 창의군을 조직해 청하, 영덕 등지의 일본군 주둔소를 습격하고 다수의 일본군을 사살했습니다. 네. 1910년에는 의병장이 되어 스스로 군자금을 조달하고 무기를 획득해서 청송, 의성 등지의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하는 등 의병투쟁을 벌이다가 1910년에 체포되어 징역 10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네. 1958년에 별세하셨는데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서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또 대구 출신 송두환 지사는 독립군 군자금 모집 활동을 벌인 공훈으로 애국장을, 역시 대구 출신 김태련 지사는 대구 지역 3.1운동을 주도한 공훈으로 애족장을 각각 추서받은 분들이고요. 네. 다른 독립유공자들도 거의 비슷한 활동과 공훈으로 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아직 서훈을 취득하지 못한 4분의 유해도 함께 안장돼 있는데 네. 이분들의 공적도 하루빨리 확인이 돼서 공훈에 걸맞는 적절한 서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7번째 국립묘지 승격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국립묘지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립묘지로 지정이 되면은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립묘지 종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그리고 국립4.19묘지, 국립3.15 민주묘지, 국립5.18 민주묘지, 국립호국원, 그리고 이번에 지정된 국립신암선열공원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6번째에 있는 국립호국원의 경우에는 이천, 영천, 삼청, 임실에 4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장소를 기준으로 하면 총 10개의 국립묘지가 있는 셈이죠. 네. 국립묘지로 지정이 되면 국가보훈처 소속의 국립묘지 관리소를 설치해서 묘지를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니까 훨씬 안정적인 묘지 관리가 보장이 되고요. 또 관련 추모행사도 국가보훈처가 주관하게 돼서 그 위상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탄 십용사 추도식도 있었다고요? 네, 바로 어제 경기도 파주시 통일공원에서 6.25 전쟁 발발 1년 전인 1949년 고지 탈환을 위해 포탄과 수류탄을 안고 적진에 뛰어들어 장렬히 산화한 6탄 십용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6탄 십용사 기념사업회와 국가보훈처는 이날 오전 11시 육군 1사단장, 파주지역 기관장, 참전 유공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기 추도식을 가졌는데요. 행사는 헌화와 분향, 추도사 추념사, 헌신항독, 십용사 노래제창, 6탄 십용사상 표창 수여 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네. 6탄 십용사들이 어떤 상황에서 6탄 돌격을 했는지 당시 전황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1949년 5월 4일 북한군에게 뺏긴 대성 송악산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서부덕 2등 상사 등 육군 1사단 특공요원 10명이 특공대를 조직해 박격포탄과 수류탄을 안고 적 참호에 뛰어들어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네. 당시 개성은 38선 이남이어서 우리 남한 지역에 속해 있었는데요. 개성 북방에 있는 송악산과 그 주변 능선은 개성을 반월령으로 감싸고 있는 전술적 요지여서 개성 방어를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주요 지형 지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개성 경비 임무를 맡고 있던 국군 제11연대가 송악산 남쪽 475 고지를 비롯한 292 고지, 유엔 고지, 비둘기 고지 등의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자
북한군이 5월 3일 새벽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해 그 고지들을 빼앗았고, 이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적의 강력한 기관총 진지를 반드시 격파해야만 했기 때문에 6탄 돌격까지 감행했던 것입니다. 네. 서부덕 2등 상사를 포함한 김종해, 윤승원, 이희복, 박평서, 황금재, 양용순, 윤옥춘, 오재령 등 9명의 용사는 자진해서 특공대를 지원해 폭약을 장착한 박격포탄을 안고 적 토치카로 돌진해 토치카를 폭파하고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네. 이들보다 앞서서 수리탄 7개를 들고 단독으로 북한군 토치카를 파기한 부분대장 박창근 하사까지 포함해서 이들을 6탄 시병사로 부르게 되었고요. 네. 6탄 시병사 기념사업회와 국가보훈처, 육군은 이들의 감투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추도식을 열고, 또 육군은 각 군단에서 모범장병을 선발해 6탄 10용사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훈 사업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국장님과 함께 한 주간의 보훈 사업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군가 한 곡 듣겠습니다. 휘날리는 태극기.